자, 주동식 후보가 통합당에 이렇게 입당을 해가지고 이번에 전략 공천을 받은 건데, 자, 이 통합당 지금 돌아가는 거 보니까 그것도 좀 이상하긴 합니다. 예. 자, 통합당 아주 짧게 경험을 하셨는데 어떤 당입니까? 통합당은? 제가 이제 그 전에 네. 이제 보수 정당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서 네. 말하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네. 단지 이제 제가 받은 느낌으로는 네. 별로 아직까지 당 내부 정비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다. 제가 봐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 좀 문제점을 느끼고요. 네. 단지 이제 제가 그러니까 보수 정당 전반에 대해서 제 경험의 차원을 넘어가지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 저는 네. 우리 보수가 네. 건국도 하고 네. 산업화도 하고 말 네. 그대로 대한민국의 한강한 기적을 만든 지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까지 네. 가장 큰 그 역할을 했죠. 네. 근데 딱 하나 안 한 게 있다 그러면은 네. 보수가 정치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수가 정치를 하지 않았다. 정치를 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합니다. 예, 이런 말 하면 이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네, 네. 보수의 정치는 네. 그 청와대의 국회 파견 업무 정도에 가까웠다. 그러니까 행정의 일환이었지. 이게 정치라고 할 수 있겠는가? 정치라는 것은 저는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대중을 네. 동원하고 조직하고 그래서 정권 권력 투쟁에 나서는 것을 정치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근데 보수가 이런 의미의 정치를 한 적이 있는가? 저는 별로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대신 좌파는 딴 거 하나도 안 하고 네. 정치만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주 명쾌하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대중과 그 일반 국민들과 그만큼 멀리 있었고 일종의 통치를 했다. 예. 정치가 아니라 이렇게 행정을 한 보시는 거죠. 행정을 했다. 예. 근데 네. 그 결과가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네. 생각을 해요. 제가 느끼는 건 보수가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좌파는 좀 제가 어느 좌파를 허접한 세력이라고 네. 실력이나 모럴 다 허접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나름대로 그쪽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는데 딱 하나 정치적인 훈련도나 조직도 이것은 보수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애들이 탁월합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축적을 해왔고 감성 동원이라든가 네. 감성 팔이 네. 뭐 대단하죠. 근데 네. 이제 저는 보수가 네. 지금 보면은 지금도 인정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수가 저는 완벽하게 좀 패했다고 생각해요. 네. 비주류로 밀려났습니다. 네. 그러면은 보수가 어떻게 해서 다시 이길 수가 있는가?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보수가 제대로 된 정치를 한 적이 없다. 네. 그러면은 보수가 살아나려고 그러면은 좌파보다 더 뛰어난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네. 해요. 근데 그 뛰어난 정치란 게 뭔가? 좌파는 정당 정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는 시민단체 정치를 했다고 보거든요. 네. 시민단체가 정당에 파견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저는 좌파 민주당이나 이런 여러 좌파 정당도 정치적인 의사결정이 투명하거나 절차적인 민주주의를 지킨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러면은 저는 보수가 좌파를 이길 수 있으려면 좌파보다 뛰어난 정치를 해야 되고 그건 네. 제대로 된 정당 정치를 해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제가 짧게 그동안 이제 보수 정당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한 문제식이 참 빈약하다. 저는 사실 참 지금 우리가 이번에 제가 이제 많은 분들한테 선택할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뭐 이번에 투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러면서도 참 지금 통합당 하는 거 너무나 유약하고 논리도 없고 그다음에 원칙도 없고 이런 점에서 과연 통합당이라는 그릇이 너무 제가 걱정스럽긴 한데요. 자, 이번에 이제 광주에서 뛰어보시니까 어떻게 미래한국당을 우리 유주영님께서 광주에서 미래한국당 찍어주는 표 20대 총선보다 좀 많이 나올 것 같으냐, 뭐 낮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좀 느릴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로는 네. 더 낮아질 가능성이 많다고 네. 봅니다. 왜냐하면은 좀 아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호남이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약간의 기득권화 됐어요 이미. 그러니까 광주가 옛날에 네. 대구 같은 느낌을 좀 받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것을 지금 당장 깨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네. 봐요. 그러니까 네. 지금 호남이 처음으로 네. 주도권을 지어본 거예요. 네. 근데 인간적으로 놓고 싶겠습니까? 네. 잘 안 놓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더구나 이낙연이 있으니까. 게다가 네.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앙앙대는 저 같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지금 막 뭐 미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들어왔고 막 이러시는데 네. 지금 보면은요 이 백지연님께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민주화 항쟁은 국민들의 승리였는데
이 모든 것을 말하자면 호남이 또 여기에 대해서 뭐 이 자기들만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통합당의 안에서 보니까 통합당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저기 단도직입적으로 하면 좋은가 그 민주화에 대한 통합당의 그 어떻게 보면 대처? 네 반민주화 세력으로 보잖아요 통합당을 또 예. 네 역사적으로 네 저는 이제 그 보수가 이 그 실패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네. 그 호남 문제를 잘못 처리했던 아.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네, 네, 근데 저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5.18이나 네. 민주화 투쟁의 성과는 네. 우파들이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네. 헌정 질서 안에서 이미 소화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네. 봐요. 네, 네. 가령 4.19나 네. 이런 부분도 이미 헌정 질서 안에서 녹아 들어갔지. 그렇죠. 역사 되돌려 가서 그거 취소하고 그럴 수 없는 네.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을 담아내야 된다고 보고요. 단지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파가 네. 좀 더 우파의 정치 가치관에 저는 분명해야 된다. 아. 그러니까 미래를 이야기한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이야기도 아까쯤에 이제 우파 정당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그러니까 보다 부분인데 네. 저는 우파의 정당이나 정치인들을 누구라고 네. 말할 수는 없지만 네.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은 좌파적인 생각이 굉장히 강하다는 생각이 맞아요. 정말 그래요. 저도 놀라셨죠? 충격을 들어가 받았던 보니까. 부분이 네, 있어요. 충격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게 참 걱정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그 87 체제의 영향이라고 봐요. 아, 저는 87 네. 체제가 좌파의 정치적 승리를 네. 우파가 정치공학적으로 저지해낸 결과물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승리자가 어떤 명분의 싸움에 있어서는 우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명분 싸움은 네. 그 좌파들이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인권, 노동, 네. 뭐 그 여성, 뭐 네. 이제 복지, 그러니까요. 환경 네. 대표적인 이런 그 어젠다 있잖아요. 네. 이게 거의 좌파적인 어젠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렇죠. 우파는 별다른 생각이 없으면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그 자기 정치 철학이 확고하지 않으면. 근데 저는 이제 우파 아니 다 탁월하신 분들이죠. 하지만 네. 정말 그 저는 정치 철학을 네. 가지고 이건 좀 그 뭐라고 고집이라고 그럴까 소신이라고 그럴까 자기 견결성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으면은 흔히 하는 말로 이게 점점 네. 그 개구리가 그 남비 안에서 뜨거워지는 점점 서서히 그렇죠. 또 익어져 버리는 이제 비유 그처럼 되는 거 아닌가. 네. 저는 그리고 또 이제 여기 이진화님께서 엘마즈님께서 이런 문제를 하셨어요. 이번에 그래도 그 광주의 젊은 사람들도 변함이 없을 것 같더냐 이렇게 직접 이제 뛰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한 달 동안 예. 젊은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호남의 젊은 20대 그분들도 똑같습니까? 제가 이제 직접 이제 명함을 드려본 경험을 이야기해 보면 네네네. 그 명함을 찍거나 네. 버리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찢는 분은 한 번도 못 봤고요. 이제 서울에서 저 선거운동 도우러 온 청년이 있었어요. 이 네. 청년이 놀라더라고요. 광주 분들 굉장히 젠틀하시다 생각보다. 젠틀하죠. 사실은 굉장히 젠틀해요. 1대1로 만나면 따뜻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또 정치적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그 세련돼 있어요. 그렇기 세련돼 때문에 있어요. 오케이, 그런 오케이. 그 네. 약점 잡힐 짓을 하지 네.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느낌은 그 굉장히 냉랭함 냉랭함. 그런 거 느껴지고 오히려 그 따뜻한 부분은 차라리 나이 드신 분들이 더 따뜻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것은 정치적인 태도인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네. 저에게 지금까지 어떤 반응이 온 부분을 봐도 네. 오히려 그러니까 김대중에 대한 지지의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좌파보다는 더 거리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김대중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좌파적인 색깔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우파적인 요소도 있는 분들이거든요.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 김대중에 대해서 지지했던 분들, 그러니까 옛날에 동교동을 현재의 민주당으로 알고 있었던 분들은 네. 현재의 좌파 1세기의 민주당에 대해서 있잖아요. 네. 상당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강정환님께서 주쌤 글보다 훨 명쾌하고 철학도 깊습니다. 저도 그래서 근데 글도 참 좋으신 분이세요. 자, 그런데 아까 신효선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아니 그 광주 말고 서울에 좀 험지 같은데 수도권 험지 이랬으면 당선되실 것 같은데 너무 가슴 아프다 이러는데 그런 건 요구 안 하셨나요? 이왕이면은 통합당에다가 해보시죠 그러셨어요. 저는 단 한 번도 요구해 본 적이 없고요. 네. 그냥 처음부터 저는
그 광주 아니면 안 간다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뭐 멍청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말했던 메시지 일관성 때문에 뭐 광주를 선택을 처음부터 했고요. 다른 이야기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근데 뭐 이제 지금 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제가 서울 같은 데 신청했으면 공천이나 줬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이렇게 저는 그래서 뭐 저는 광주 선택 잘했다 생각을 합니다. 네, 아, 정말 제가 이 말씀 여러 가지로 그 당에 있어봤기 때문에 제가 잘 아는데, 자 그렇다면은요 지금 이제 4.15 총선 뭐 우리가 이제 최선은 다해야 되고 지금 오늘 비장한 마음으로 다들 투표했고 저도 사전 투표했거든요. 자 4.15 총선 뒤에 제가 보기에는 굉장한 쓰나미가 몰려올 거라고 봅니다. 네, 네. 근데 그 쓰나미가 일단은 저 문재인 정권의 쓰나미도 있겠지만은 통합당의 쓰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통합당 리모델링을 해야 되지 않겠냐. 많은 분들이 그런데 통합당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한번 통합당에 대해서 후보께서 생각하신 거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제가 그래서 네. 이제 뭐 감히 뭐 이제 정치 막 시작한 사람이 이런 말씀 드린다는 게 참 외람됩니다만은 제가 일정하게 의미 있는 성과를 이번 총선에서 얻으면은 저는 그 미래통합당 네. 혁신에 저도 일정하게 기여를 역할을 하려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저는 그 미래통합당이 아까 지금 말씀드렸지만은 제대로 된 정당 정치를 해본 적이 없다. 그러면 제대로 된 정당 정치가 뭔가? 저도 이 호남 문제와 함께 제가 또 하나의 제 두 개 화두라고 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정당 정치 혁신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저는 현재 대한민국의 정당에서는 완전히 다 실패하고 있는 게 리더십 창출에 계속 실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건 좌우파가 비슷한데 그래도 네. 좌파는 대중적인 접촉면이 여기 있어서 네. 거기서 어느 정도 리더십이 만들어지는데 우파는 뭐냐면은 외부에서 그냥 수혈만 해오는 거예요. 네. 주로 교수, 변호사 뭐 이제 이런 분들 사회적으로 성공한 분들 기업가나 근데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는 것하고 정치 지도자가 된다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저는 정치는 말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말을 한다는 게 무슨 말을 청산유수처럼 잘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네. 우리나라 정당, 특히 보수 정당에서는 이 메시지가 유통되는 구조가 아니다. 정치 이권이 유통되는 구조다. 그러면은 절대 그 메시지를 가지고 승부를 봐야 거기서 메시지를 가지고 당원들을 설득하고 이 당원들을 네. 조직에 내고 그래서 당원들을 움직여가지고 동원해가지고 네. 권력 투쟁에 정권 정치 투쟁에 나서야 되는데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리더십은 절대 안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메시지가 없죠. 그래서 냉정하게 저는 말하자면. 간단히 네. 말해서 저는 메시지가 유통되고 그 메시지에 의해서 승부가 나는 저는 그런 정당 내부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된다. 네, 지금 자 이제 시간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후보님께서도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와주셨는데 지금 선거하는 데 있어서 제일 힘든 거 필요한 게 뭡니까? 일단은 후원 계좌는 계속 띄워놓고 있으니까 이 후원은 좀 많이 왜냐면 예. 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 자 뭐가 힘드십니까? 어떤 뭐 이런 건 이제 어떻게 말씀드려도 해결책이 안 네. 되는 나오는 부분인데 어떤 고립감이 좀 큽니다. 네. 저도 그러니까 네. 가끔 이제 제가 그 서울에서 활동하시는 후보들 보고 있으면은 좀 부러울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다못해 막 그 당에서 무슨 행사를 해도 가서 사진 같이 나 쫙 찍고 네. 그러는데 광주에서는 그런 행사가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리고 그렇죠.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대중이 모이시질 않아요. 그러니까 대중 윤세도 하기가 어렵고 그렇죠. 얼마 전에 이 미래한국당에서 원유철 대표께서 네, 네. 그 이제 그 비례대표들 네. 모시고 오셔가지고 같이 막 연설하고 그랬는데 그게 가장 큰 그 행사였어요. 정치. 예. 그러니까 그 좀 고립감 그런 게 좀 고립감. 그러니까 좀 약간 그런 게 주는 침체 뭐 이제 그 무력감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가장 힘든데 그건 이제 좀 많이 극복이 됐고 또 처음에는 같이 일할 사람조차도 없어서 힘들었는데 네. 몇 명 안 됩니다. 저 포함해서 7명이 뛰고 있어요. 아 7명이 와 정말.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여성 무슨 뭐 저기 율동하시고 그런 분들 저는 전혀 아. 돈도 없지만 돈 있어도 그런 네. 안 하겠다 했고 그래서 7분이 오셔가지고 그 중에는 서울에서 하던 일 때려치고 내려오신 분이 2분이나 되고 뭐 그래서 굉장히 팀워크는 잘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유쾌하게 하고 있고 제가 그런 이야기 합니다. 우리 즐겁게 하자. 네, 맞습니다. 자, 즐겁게 하고 그다음에 저는 이번에 이제 출사표를 던지신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거다. 아니 너무 그렇게 과대평가하지 말아주십시오. 그거 이러다가 표가 너무 안 좋게 나와버리면 제가 면목도 없고 저 땅속에 아니요, 저는 기어 들어가야 됩니다. 표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동식 후보님께서 지금 이렇게 핑크색의 이 넥타이를 메고 오셨는데 서양에서 이렇게 핑크색의 넥타이라는 거는 나는 당신들에게 호감을 갖고 왔다. 당신들을 나는 굉장히 좋게 생각한다. 이런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 통합당의 후보가 이렇게 연분홍색 핑크 넥타이를 메고 호남에 간 것 자체가 호남분이시기도 하지만 얼마나 호남을 사랑하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표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통합당의 니수님을 비롯해하고 많은 분들이 후보자님 같은 분이 많으시기를 바란다고. 자 후원 계좌 지금 자막으로 깔아드리고 있고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우리 그 보수 지지자들 진짜 제 이제 전유옥 TV 보시는 분들은 보수 지지자들이 많은데 이 우리 보수가 지평을 넓히고 지금 우리 보수가 품어 안아야 됩니다. 그리고 호남의 고립감이라는 게 호남에 아무리 박물관을 많이 지어지고 또 호남이 지금 일종의 기득권이 되고 온갖 5.18이나 세월호 이걸 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호남 분들에게 진심으로 친구가 되느냐 이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당에서 이제부터 제대로 이 보수의 품격, 보수의 가치, 또 보수의 갈 길, 정말 제3의 길에 이제 대표도 하셨는데요. 앞으로도 하시겠지만 우리가 그 길을 함께 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신혜님께서는 뭐 전유옥 씨, 황 대표가 종로 나가면 이길 수 있다고 자기가 가서 이기도록 뛰겠다. 저 이기도록 뛰겠다. 이런 말은 안 했고, 제가 종로에 나가면은 저는 이기고도 남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솔직히 말해갖고 이낙연 터트릴 거 저도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거를 황 대표가 하나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저는 황 대표가 이 정도로 차이를 나는 거를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공천도 참 문제가 있고 근데 지금 그런 거를 얘기할 때가 아니라서 그러는데 참 리모델링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신혜님께서도 좀 확실하게 사태를 보세요. 지금 뭐가 이 문제가 됐는지 지금 통합당의 문제가 뭔지 이 신혜 씨 정신 차리십시오. 네. 자 이래요 막. 자 여러분 오늘 이 주동식 대표가 어려운데 지금 시간이 정말 분초를 다퉈야 되는데 여기까지 와주셨습니다. 화이팅 하시고 건강하시고 다들 얼굴이 지금 주 대표님이 반쪽이 됐다고 걱정합니다. 자 여러분 열받아님 크크 다 우리가 웃음으로 가겠는데요. 자 주동식 화이팅 한번 외치겠습니다. 자 우리 호남의 양심 호남의 대표 자 주동식 화이팅! 화이팅! 자, 열심히 싸우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열심히 싸우고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대표님 진짜 제가 아무리 코로나지만 악수 한번. 정말 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그리고 후원 계좌 여러분 후원 많이 해주세요. 후원 중요합니다. 네, 자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또 듣겠습니다. 네.